토끼띠 여러분, 놀랄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조용히 흐르던 여러분의 7월 운이 이번 달 드디어 물결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아무리 애써도 성과가 부족해 답답하고 월급은 그대로인데 지출은 늘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 불안감이 컸을 토끼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꼭 주목해 주세요. 장마철처럼 눅눅했던 재물 건강 기회가 이번 을사년 7월 토끼띠에게는 새벽 안개 거치듯 환히 열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금보다 현물에서 터지는 금전 흐름열을 내리는 순환 해독 건강 루틴 행운 숫자 색 활용, 그리고 황금 타이밍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모두 공개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최소 2번 돌려보며 핵심을 메모해 두세요. 잠재의식에 각인됩니다. 영상에 은은하게 들리는 777의 주파수가 자연스럽게 재물 기운을 끌어올려 도움을 줄 수 있으니 틀어만 두셔도 좋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이번 달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을 적어주세요. 서로의 에너지가 모이면 실현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아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두세요. 지인과 공유하면 긍정 기운이 배로 확장됩니다. 내달 토끼띠 운세와 재물운 특집을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왼쪽 아래 태그된 제품으로 재물 흐름 확장 방법도 확인해 보세요. 가볍게 휴대하며 기운의 물꼬를 터주는 보조 역할을 한다고 분석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클릭해 구성과 활용 사례를 차분히 살펴본 뒤 자신에게 맞는지 판단해 보세요. 준비되셨다면 지금부터 7월 토끼띠 운세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이번 한 달의 흐름부터 살펴보면 을사년 25년 7월은 토끼띠에게 잔잔했던 호수 위의 잔물결을 일으키듯 은근한 변화를 예고합니다. 갑자기 요란한 폭풍이 몰아치는 것은 아니지만 수면 아래에서 물골이 바뀌듯 누적되어 온 기운이 수면 위로 올라와 방향을 살짝 트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번 달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잠잠했던 기운이 서서히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멀리서 보면 변화가 없는 듯 해도 가까이 들여다보면 여백 사이에 반짝이는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토끼띠 여러분이라면 은근히 민감한 촉으로 이런 작은 징조를 먼저 알아채는 능력이 있기에 이번 달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이익을 포착하는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친한 사람들이 툭 던지는 농담이나 길거리에서 우연히 본 글귀가 중요한 실마리를 열어줄 수 있으니 사소한 것에도 귀 기울여 보세요. 그 과정에서 정보 하나를 새끼손가락으로 툭 잡듯 건져 올리면 금전이나 명예까지도 함께 딸려올 수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토끼띠 이번 달 금전운과 재물운입니다. 을사년의 불기운이 토끼띠의 목기운을 살짝 그을리지만 완전히 태우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불씨가 되살려주는 재료가 되어 현금 흐름이 말라붙은 분들에게는 돈의 온기가 돌아오는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 중인 분들은 그동안 가뭄이었던 매출이 가랑비처럼 스며들다가 7월 중순을 기점으로 갑작스레 굵어진 빗줄기처럼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를 해온 분이라면 작은 수익률이지만 꾸준히 우상향하는 차트를 확인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얻을 테고, 반대로 아직 투자 경험이 없는 분이라면 지인의 소개로 안정적인 적립식 상품에 발을 담가보는 것이 괜찮겠습니다. 다만 불같이 치솟는 고수익 한 방을 노리기보다는 차근차근 푼돈을 모아 묵직한 성을 쌓는 전략이 맞습니다. 수액이 가득한 나무도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았듯 이번 달 재물운은 속도를 조절하며 커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너무 서두르면 열매 대신 잔가지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금전운과 재물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번 달 토끼띠 분들에게 가장 두드러지는 포인트는 현금보다 현물에서 흐름이 열린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보다는 중고차나 가구 같은 실물 자산에 대한 매매 운이 강하죠. 만약 집을 장만하려고 기다리던 분이라면 7월에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가을 이사철을 노리는 편이 좋고, 대신 방에 애매하게 자리만 차지하던 헌 가구를 팔아보세요. 헌 가구가 방을 비우면 기운이 흘러 현금이 들어오는 자리가 생깁니다. 이런 조그만 거래를 통해 손에 쥔 돈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물꼬가 트이는 겁니다. 투자운에서는 디지털 자산보다는 아날로그적인 가치에 다시 눈길이 가는 시기입니다. 요즘은 다들 코인이나 주식에만 눈을 돌리지만 이번 달 토끼띠는 동전의 양면을 보듯 실물 가치가 분명한 구식 물건에서 재미를 볼 수 있습니다. 클래식 시계나 희귀 음반처럼 오래될수록 빛나는 상품이 가격 대비 만족도를 높여주니 한 번쯤 경매 사이트를 둘러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충동 구매하면 안 되니 예상가를 꼼꼼히 비교하고 주변 전문가에게 시세를 물어보고 나서 결정하십시오.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토끼띠의 세심한 성향과 맞물려 실패 확률을 줄여줍니다. 특히 신묘생분들은 자녀나 손주에게 투자 조언을 듣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관점은 때로는 위험해 보일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 탄탄한 부분이 있으니 일방적으로 끊지 말고 이야기의 요점을 듣고 나서 필터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개묘생은 이미 포트폴리오가 넓어질 만큼 넓어졌으니 이번 달에는 오히려 덜어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봅시다. 계좌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소량이라도 배당이 나오는 종목 위주로 압축하면 한여름의 불기운을 목기운이 안정적으로 받쳐 주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재물운이라고 해서 반드시 돈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이나 자동차, 수리비처럼 예상치 못한 지출도 운세에 포함됩니다. 을묘생은 차량 정비소에서 작은 소모품을 교체하자는 권유를 들었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점검하세요. 이번 달 작은 지출을 미루면 다음 달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정묘생은 홈 인테리어에 욕심이 생길 수 있는데 무리하게 대공사를 벌이면 금전 흐름이 고여 버릴 수 있으니 먼저 작은 소품으로 분위기를 바꾸고 비용 대비 효과를 살펴본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안정적입니다. 둘째, 건강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달 건강 키워드는 순환과 해독입니다. 불기운이 강할 때는 몸속 열이 쌓이기 쉬워 소화기관과 간이 지치기 마련입니다. 특히 40대와 50대 분들은 과로 후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오른쪽 갈비뼈 아래가 묵직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기름진 야식을 피하고 미지근한 보리차와 매실차로 속을 달래주세요. 60대와 70대 분들은 무릎 관절이 뻣뻣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습도가 높은 장마철에는 관절액이 끈끈해져 통증이 심해질 수 있으니 가벼운 실내 자전거 타기나 수중 체조처럼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이 좋습니다. 그리고 80대 이상 어르신께서는 갑작스런 혈압 변동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새벽에 화장실을 다녀오실 때 어지럼증이 느껴지면 곧바로 휴식을 취해 주세요. 이번 달에는 세대 구분 없이 혈액순환을 돕는 스트레칭이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기지개만 크게 켜도 척추를 따라 따뜻한 기운이 올라와 하루 종일 컨디션이 부드러워집니다. 또한 휴대폰을 오래 들여다보면 목과 어깨가 굳어 두통이 생길 수 있으니 1시간에 한 번씩 창밖을 바라보며 초점을 멀리 두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건강운 부분도 좀 더 현실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장마철 습도와 높은 체온이 겹치면 피부에 열이 몰려 두드러기나 뾰루지가 날 확률이 올라가죠. 40대 직장인은 일이 급할수록 에어컨 세기를 강하게 틀기 마련인데 차가운 바람이 피부 기운을 뚫고 들어가면 몸속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 얼굴에 열꽃이 피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냉방 온도를 살짝 올리고 책상 밑에 보온 담요를 깔아보세요. 50대 분들은 술자리 이후 속쓰림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벽이 약해진 상태에서 맵고 짠 안주를 먹으면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새벽에 자결감을 느끼실 거예요. 하룻밤 잠으로 덮어두면 만성 소화불량으로 번질 수 있으니 늦은 밤에는 고기 대신 삶은 두부나 바나나처럼 위를 편안하게 해주는 안주를 곁들여 보세요. 60대와 70대 분들은 장시간 운전과 앉은 자세가 무릎과 허리에 무리를 줍니다. 애매하게 허리를 숙이고 운전하면 요추 사이 디스크가 눌려 혈류가 잘 돌지 않아 저릿저릿한 통증이 생길 수 있죠. 틈틈이 휴게소에 들러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가시면 등줄기에 따뜻한 기운이 살아나 씩씩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80대 이상 어르신은 기력이 떨어질 때 당연히 멀리 걷지 못합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포기하곤 하는데 의외로 집 안에서 하는 의자 스쿼트만으로도 하루 종일 몸이 따뜻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TV를 보다가 광고가 나올 때마다 의자에서 일어나 앉았다를 서너 번만 반복해 보세요. 허벅지, 근육이 자극을 받으면 혈당 조절이 쉬워지고 무릎 근육도 자연스럽게 단련되어 낙상 위험이 줄어듭니다. 물론 무리하지 않고 본인 컨디션에 맞춰 천천히 횟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피해야 할 숫자와 색깔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달 토끼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숫자는 7과 5입니다. 평소에는 행운수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번 7월에는 오히려 과한 욕심이나 헛된 기대를 부르는 매개가 되기 쉽습니다. 중요한 계약금이나 비밀번호에 7과 5가 겹쳐 있다면 잠시 다른 조합으로 돌려놓거나 이달만큼은 소액으로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색깔로는 지나치게 강렬한 보라색 계열이 좋지 않은 흐름을 부릅니다. 보라색은 불과 물이 만나 생기는 혼합 기운인데 을사년의 불기운과 충돌의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쓰고 있는 지갑이 보라색이라면 잠시 서랍에 넣고 이달은 차분한 계열로 교체해 보세요. 작은 변수가 큰 파도를 막아줍니다. 보라색이 불리하다는 점을 생활 속에서 적용하려면 인테리어 소품과 패션 아이템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보라색 립스틱이나 아이섀도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7월에는 밝은 코랄톤이나 마른 장미색으로 교체하십시오. 얼굴에 직접 바르는 색깔은 기분뿐 아니라 운세에도 큰 영향을 주거든요. 남성이라면 자주 입던 보라색 셔츠 대신 민트색 타이로 포인트를 주면 가벼운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행운의 색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넷째, 행운의 숫자와 색깔입니다. 숫자 2와 8이 이번 달 토끼띠에게 묵직한 지지대를 세워주는 중심 숫자로 떠오릅니다. 둘 다 안정감과 풍성함을 상징하니 예금 만기일이나 중요한 약속 시간을 2와 8이 들어가는 날짜나 시각으로 잡아보세요. 색깔로는 연한 민트와 백색이 좋습니다. 민트색은 여름철 과열된 기운을 부드럽게 식혀주고 백색은 시끄러운 기운을 정리해 마음을 깔끔하게 만들어줍니다. 옷차림이 어렵다면 손수건이나 휴대폰 케이스처럼 작은 소품에만 적용해도 흐름이 바뀌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시험이나 협상 자리가 예정된 분이라면 아침에 연한 민트 티셔츠를 입고 백색 양말을 신어보세요. 자신도 모르게 긴장이 풀리면서 결과가 부드럽게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행운의 숫자 2와 8을 활용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비밀번호 끝자리를 28로 맞추는 것입니다. 단기 예금 상품을 가입할 때 금액을 28만 원 단위로 맞춰도 좋습니다. 숫자가 의식적으로 눈에 들어올 때마다 판단력이 안정되면서 실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민트와 백색은 주변 사람에게 부드럽고 깨끗한 이미지를 전달해 협상 자리에서 우위를 점하게 합니다. 계약서를 검토할 때 백색 여백에 민트색 포스트잇을 붙여보세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상대방이 보기에도 정리가 잘 된 느낌을 받아 결정을 서두를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째, 7월 안에서 행운을 가져다 줄 날짜 2가지를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날짜는 7월 15일입니다. 이날은 달이 가장 밝아지는 보름 무렵이라 토끼띠의 섬세한 감각이 극대화됩니다. 짧은 산책 중에도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고 놓쳤던 돈이 들어오는 소식이 들릴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움직여 보세요. 특히 오후 3시 전후에는 동쪽 창가에서 일이나 공부를 하면 집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올라갑니다. 두 번째 날짜는 7월 28일입니다. 월말이라 피로가 쌓이기 쉽지만 그만큼 결실의 기운도 강해져 마지막 순간 대박을 터뜨리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날 오전 11시쯤 중요한 전화를 걸거나 메일을 보내면 상대방이 긍정적으로 응답할 확률이 크게 올라가니 참고하셔서 일정을 배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7월 15일과 28일 이야기를 계속해 볼게요. 15일 보름 무렵에는 달이 수면을 비춰 주든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볼 기회가 많습니다. 그날 저녁 달빛이 창문을 스칠 때 가벼운 명상을 시도해 보세요. 평소에는 잡음처럼 흘러갔던 생각이 달빛을 타고 정리되어 내면의 답이 선명해집니다. 28일은 달이 약간 기울어 가지만 그만큼 핏줄 같은 기운이 땅속 깊이 스며드는 날입니다. 그때까지 정리한 서류나 프로젝트를 밀봉하듯 마무리하면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두텁게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두 날짜 모두 동쪽 방위에서 시작되는 활동에 행운이 따르니 동쪽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고 나서 일을 시작하세요. 여섯째, 재물운을 떨어뜨리는 물건 3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오래된 영수증이 잔뜩 쌓인 지갑입니다. 지갑 속은 재물 기운이 머무는 보금자리인데 쓰임을 다한 영수증이 공간을 점령하면 돈의 순환이 막혀버립니다. 이번 달에는 버스나 택시를 타고 여유가 있을 때 영수증을 정리해 보세요. 둘째, 깨진 유리머그나 금이 간 도자기입니다. 토끼띠는 예민한 듯하면서도 미묘한 틈에서 기운을 많이 받는데 금이 간 그릇은 재물의 흐름에 균열을 만든다고 봅니다. 당장 버리지 못한다면 접착제로 임시 방편을 쓰기보다 과감히 새 그릇으로 교체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셋째, 맞지 않는 신발입니다. 신발은 밖에서 들어오는 기운을 첫 관문에서 걸러내는데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은 혈액순환을 방해해 몸 전체 기운을 무겁게 합니다. 특히 발목에 물집이 잡히거나 발등이 눌리면 금전운도 눌린다고 보니 이번 달에 신발장을 정리할 때 사이즈가 애매한 제품은 과감히 정리해 주세요. 발이 가벼워지면 돈도 가볍게 들어옵니다. 재물운을 떨어뜨리는 물건 이야기를 좀 더 보태보겠습니다. 깨진 그릇을 그냥 두면 거기로 돈 새는 소리가 난다고 옛 어른들은 말씀하셨죠. 실제로 균열은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통로가 됩니다. 토끼띠처럼 섬세한 사주는 작은 틈새에도 민감합니다. 깨진 그릇을 버릴 때는 고맙다는 말을 속으로 건네고 버려보세요. 정리가 끝난 자리에 공백이 생기면 새로운 기운이 꼭 찾아옵니다. 영수증 외에도 밑창이 닳아서 푹 꺼진 지갑은 돈의 쿠션을 빼앗아 가니 이왕 지갑을 새로 장만할 때는
카드 슬롯이 과하지 않은 심플한 디자인으로 골라보세요. 단순할수록 돈도 깔끔하게 흐릅니다. 맞지 않는 신발은 건물의 현관문이 틀어진 것과 같은데요. 매출 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부터 몸의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특히 비 오는 날, 젖은 길바닥에서 발이 미끄러지면 무릎에 실금이 갈 수도 있으니 불편함을 참고 신지 마시길. 만약 추억이 담긴 신발이라 쉽게 버리지 못한다면 슈케어숍에서 인솔을 교체하거나 솔을 덧대어 쿠션을 되살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51년생 신묘생, 63년생 개묘생, 75년생 을묘생, 87년생 정묘생 토끼띠 로또 운세를 살펴봅니다. 신묘생분들은 오랜 인연이 가져다주는 정보가 당첨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연락이 끊겼던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다가 우연히 듣게 된 숫자 조합이 힌트가 될 것이니 기억해 두셨다가 토요일 저녁에 욕심내지 말고 소액으로 가볍게 참여해 보세요. 개묘생분들은 잠재된 번뜩임이 강하게 솟아오르니 꿈에서 본 숫자를 아침에 바로 메모해 두십시오. 실제로 꿈에 등장한 두 자리 숫자가 로또 구입 시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을묘생분들은 일과 투자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으려다 오히려 기운이 분산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첫째 주와 셋째 주처럼 간격을 두고 소규모로 나누어 구입하면 과욕을 줄이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정묘생분들은 동료들끼리 즉석에서 나누어 낸 돈으로 구입한 공동 로또에서 행운이 비친다고 보입니다. 다만 공동 구입은 나중에 분배 문제로 다툴 수 있으니 미리 문서로 합의해 두면 우정도 돈도 지킬 수 있습니다. 로또 운세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신묘생은 인간관계가 곧 재물이라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오래된 동창이 초대해 준 모임에 갔다가 즉석에서 숫자 6개를 추천받을 수 있으니 사소한 약속이라도 미루지 말고 참석해 보세요. 또한 7월 둘째 주 수요일 밤에 받는 연락이 중요한데 그때 건네받은 번호는 꼭 메모해 두셔야 합니다. 개묘생은 직감이 날카로워지는 대신 불안감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금액을 정하고 그 이상은 절대 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마음을 다스리면 당첨 운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을묘생은 숫자 5개까진 쉽게 잡히는데 마지막 하나가 잘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민 끝에 대충 찍지 말고 잠시 산책을 나가보세요. 공원 벤치 번호판이나 버스 안내판 같은 곳에서 우연히 만난 숫자가 마지막 퍼즐이 됩니다. 정묘생은 팀워크 속에서 행운이 반짝이는데 동료들과 구입할 때는 분배 방식을 사전에 계약서처럼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의 신뢰를 지키는 행동이 다음 달에도 행운을 연결해 줍니다. 끝으로 전체 흐름을 다시 정리해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을사년 7월은 불의 열기가 목의 푸름을 지글지글 달구지만 완전히 태우지는 못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토끼띠는 고요함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뿌리처럼 내려야 합니다. 금전운은 현물에서, 재물운은 순환에서, 건강운은 열의 배출에서 해법을 찾으면 됩니다. 피해야 할 숫자는 7과 5, 행운의 숫자는 2와 8, 피해야 할 색은 깊은 보라, 행운의 색은 연민트와 백색. 그리고 15일과 28일을 기억하십시오. 부적처럼 외우지 않아도 삶의 순간마다 이 키워드가 자연스럽게 떠오를 거예요. 이렇게 이번 달 토끼띠 운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팁들을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해 보세요. 행운이 더욱 빠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영상이 끝나기 전 오늘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을 아직 댓글에 남기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적어주세요. 그 소망이 장마가
지난 뒤 반짝 뜨는 햇살처럼 당신 삶에 스며들길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말아주세요. 댓글에 적어주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여기서 함께 큰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활기찬 7월 보내세요. 감사합니다.